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원익홀딩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 좋았죠? 5.8% 상승 마감으로 끝났는데 시작하자마자 흐름이 하방 압력이 좀 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보여줬는데 꾸역꾸역 다시 한번 종가 고가로 이어졌습니다. 흐름 자체는 뭐 세력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줬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있었죠.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던 게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가 미국 시장이 안 좋았었고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죠. 근데 요게 이제는 해소가 됐다. 이 해소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 미국의 나스닥도 본장은 시작이 안 했었지만 우리나라 정규장이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꾸물꾸물 올라가더니 다시 한번 상방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일봉상의 흐름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반등의 조짐이 나와 있는 그런 차트 흐름입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도 좋아지는 흐름에서 원익홀딩스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죠.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원익홀딩스는 투자 위험이죠. 내일 종가 기준에 따라서 이 위험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그 결정이 되는 날이거든요. 11월 10일의 종가 과연 얼마에서 마감이 돼야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요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요거 말고도 원익홀딩스는 어쨌든 홀딩스 지주사잖아요. 이 지주사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던 건 뭐가 있죠? 원익 IPS가 있고 그다음에 원익 PNE까지 있죠. 최근에 2차 전지까지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원익 PNE에 대한 수혜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종가가 아니죠. 일봉상의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계속해서 놀아주고 있다는 흐름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원익 PNE의 흐름, 그다음에 원익 IPS의 흐름이 어떤지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11월 11일에 얼마로 마감이 돼야 투자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요거부터 바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자는 의미에서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세력들이 이제 언젠가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현재 흐름상은 아직은 아니죠. 분명히 고점의 시그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봇 섹터들이 여전히 흐름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엮여 있고요. 2차 전지도 엮여 있습니다. 세력들이 아마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 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위험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부분 한번 공시를 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공시가요. 11월 5일에 나온 매매거래 정지 예고였어요. 근데 이것도 귀신같이 정지에 대한 기준이 11월 6일의 종가가 그 전일 11월 5일의 종가보다 높으면 거래 정지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날 사실 이 5일보다 높게 시작을 했어요. 갭상승이 이어지면서 시작이 됐지만 일부러 패대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한 세력의 의도가 좀 있었다는 걸 보여지고요. 사실 빌미는 그거였죠.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도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 일부러 거래 정지 피하려고 했다. 누가 봐도 세력의 의도가 좀 보여졌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투자 위험이 됐던 공시 10월 27일 날 이 공시가 나왔죠. 지정 사유는 결국에 많이 올라서이고요. 중요한 건 해제 요건이에요. 이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막상 요 세 가지 항목만 체크해 주시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지정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요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다 해당하지 않아야지 투자 위험이 풀리죠.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하단에 보시면요. 최초 판단일은 11월 11일이에요. 그럼 내일이죠. 내일이 종가에 따라서 투자 위험이 어떻게 될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일 T는 내일이죠. 내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이에요. 5일. 이것조차도 여기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5일 전달 및 15일 전날. 근데 5일 전날은요. 11월 4일이에요. 11월 4일의 종가가 얼마죠? 요 날이네요. 요 날의 종가가 31,300원이네요. 그러면 1번 기준으로 31,300원보다 60% 이상 오르면 안 돼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1,300원 곱하기 60%면 1.6을 곱해주면 되겠죠. 58,000원을 넘어주지 않으면 일단 1번 항목은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럼 15일도 여기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5일은요, 10월 20일이네요. 10월 20일의 종가. 요 날이네요. 요 날의 종가는요, 25,950원이에요. 25,950원. 얘는 2배니까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51,900원 넘어주지 않으면 2번도 해당이 안 됩니다.
어쨌든 현재 월요일날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쉽게 이 5만 원을 넘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항목이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10월 20일부터요. 이날부터 내일까지 요 기간 동안 11일에 종가가요. 이 중에 최고가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종가 최고가는 대략 차트상 여기 얘기했네요. 11월 5일 종가가 32,200원이네요. 얘를 내일 넘어주지 않으면은 32,200원이네요. 요걸 넘지 않으면 일단은 투자 위험은 풀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1번 체크하셨고 2번 체크하셨고 3번도 32,200원으로 확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큰 상승은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건 얘의 종가 같아요. 32,200원만 넘지 않으면은 내일 최종적으로는 투자 위험이 풀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장이 내일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32,200원은 한번 넘어갔다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번 32,200원을 이탈해서 종가 마감을 해줄 거라는 그런 좀 추측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요거는 내일 한번 종가를 봐야겠죠. 세력의 의도가 어떨지는 일단 내일 흐름을 봐야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기준을 알았으니 세력들이 32,200원을 넘기지 않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보내고 그냥 거래 정지 당해도 사실 상관은 없죠. 하지만 세력이 컨트롤할 수 없는 날이 있다라면 요것 또한 좀 불안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날 거래 정지가 당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안 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일단 가격에 대한 기준을 알았으니까요. 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원희홀딩스의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좀 맞는다라고 판단되면 내일 장중이라도 원희홀딩스 영상 다시 한번 촬영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영상 촬영이 된다면 꼭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을 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을 꼭 눌러 주셔야 제가 업로드를 했을 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바로바로 시청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독을 안 눌러 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원희홀딩스 주주지만 요 내용도 알아야 돼요. 셧다운 종료. 사실 요거 제가 분명히 어제 영상에도 다뤄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민주당 측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공화당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화당에서 이거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자, 미국은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딱 2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2년이 됐는데 뭐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에 상원 의원도 투표를 하고요. 하원 의원도 재투표를 해요. 여기서 3분의 1에 대한 상원 의원 의석수 다시 재투표가 있고요. 하원 의원은 전부 다 재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계속해서 셧다운이 길어졌다. 이미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셧다운이 진행될 때는요. 증시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쳤어요. 왜 그렇죠? 증시는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인하할 거고 12월 달에도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 셧다운이 무시가 됐었죠. 하지만 셧다운이 역사적 최장기간이 되면서 요게 이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실제로 공무원들의 임금이 나가지도 않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렇다 보니 공공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심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당연히 내년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무조건적으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화당도 이걸 원치 않겠죠. 특히 트럼프 역시도 이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통과된다. 예산안이 통과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앞전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미국은 절대로 이걸 길게 끌고 갈 수 없다. 왜?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이게 미국과 중국도 무역전쟁이 길어지잖아요.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플러스 경기가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도 또 불가능해지죠. 금리 인하 안 되면요. 증시가 나락을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이제는 협상을 한다라고 좀 예측이 됐었죠. 그 결과 나스닥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으로 나와줬고, 자, 좀 특이했던 건 보통 우리 장이 시작할 때쯤 나스닥이 떨어지는 패턴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요것 때문에 셧다운 종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요. 다행이긴 한데 어찌됐건 오늘 미국의 본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신고가를 시작해서 스타트하는 종목들이 생겼죠.
실제로 샌디스크 요거 레거시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지금 레거시 반도체 DRAM하고 SSD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엄청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HBM을 만들 수 있는 매단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흐름은 좋다. 그래서 우리 원익홀딩스도 요거 있잖아요. 원익.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객 사이다 보니까 반도체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얘가 좋다 보니까 원익홀딩스가 같이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익홀딩스는 로봇 테마로 올라간 게 맞는데요. 하지만 홀딩스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원익 IPS도 좋다 보니까 원익홀딩스 여전히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요게 있습니다. 원익 P&E. 자, 배터리 서비스를 신규 수주 협상 돌아갔다고 해요. 배터리 3사.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중에 배터리 3사 뭐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또 한 군데는 포스코 혹은 에코프로 요쪽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메이저 회사는 가장 떠오르는 거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네요. 얘네들과 신규 수주 협의를 한다는 게 어찌됐건 원익홀딩스에도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죠. 지금 시장이 모든 흐름들이 이 AI에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도 여기서 파생이 됐죠. 2차 전지도 여기서 파생이 됐죠. 데이터 센터 ESS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로봇도 결국 이 AI에서 나온 흐름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과 어떤 거를 많이 논의하고 왔죠? 자, 피지컬 AI 요거 많이 얘기하고 왔습니다. 국내 대다수의 대기업들과 이 피지컬 AI 관련 공동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시장의 중심은 바로 AI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로봇 테마,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결국 얘는 ESS죠. 자, 이 중에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애는 어디죠? 여기죠. 반도체. 자, 그래서 지금 원익 IPS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해주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죠. 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익 IPS 여전히 신고가 위치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원익홀딩스의 상승 동력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시장 참여자로서 반도체가 이렇게 좋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자, 원익홀딩스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 1개에서 2개 정도는 챙겨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하는 시기가 바로 9월 달부터입니다. 이 2달 동안 무려 50% 정도의 상승을 해줬죠. 근데 삼성전자가 50%면 나머지 종목 얼마나 올랐을까요? 요거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소부장 업체 중에 심택이 있죠. 자, 심택 얘는 단기 150% 갔어요. 소부장 중에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죠. 자, 테크잉 소부장 중에 장비 담당하는 회사인데 얘는 단기 170% 갔습니다. 자, 원익 IPS도 많이 올랐지만 이런 소부장 종목들 기본 150% 올랐다. 그러면 이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근데 언제까지 좋을까요? 28년까지 좋다고 합니다. 28년까지 슈퍼 사이클. 근데 제가 요거 믿으시란 말은 안 할 건데 삼성전자의 앞전 사이클을 보시면 요 정도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최대 2년까지 올랐고 최소 1년은 갔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9월 달부터 사이클이 왔다고 하잖아요. 최소 1년은 간다. 28년까지 가면 좋겠지만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판단하면 되고요. 최소 26년, 내년 여름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지금이라도 진입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차트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랑 시기가 일치하고 삼성전자 하락했을 때도 시기가 일치합니다. 요때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차트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했죠. 자, 이 거래량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전형적인 수급주의 흐름이고요. 개인들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수급주의 특징은 개인들은 매도를 한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한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죠? 매출이 나오니까 당연히 사는 겁니다.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논리로 접근을 하고요. 단순히 차트가 좋아서 매수 아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은 기본적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죠. 근데 얘가 당연히 28년까지 업황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도 거의 비슷했던 거고요. 당연히 반도체 장비업체, 후공정 장비를 다루는 회사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목 올라갈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소액은 꼭 매수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원익홀딩스를 파시고 이거 사세요는 아닙니다.
원익홀딩스 여전히 흐름 좋잖아요. 원익홀딩스는 로봇도 있지만 2차 전지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좋으면 원익홀딩스 계속 갈 수 있어요. 또 지주사잖아요. 지주사. 상법 개정까지 된다라면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흐름을 끌고 가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원익홀딩스 정확하게 영상 다시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다만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시장 참여자라면 반도체 사이클을 오시는 거 이미 아셨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입니다. 스마트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황이 좋다는 걸 알았으면 최소한 포트에 1개에서 2개는 담아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우리는 단기 저항인 요 라인까지 대략 100% 되는 구간을 한번 노려보자. 언제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요 정도의 수익, 100% 정도의 익절을 챙기고 우리 겨울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2글자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시면 되는지 정확하게 타점 안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원익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점은 11월 11일 아마 아침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새벽일 수도 있는데 새벽이라도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바로 답장은 못 드려도 늦어도 11월 11일 우리 화요일에는 정규장에서 꼭 진입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내일도 높은 확률로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겁니다. 왜요? 미국장이 이미 좋아진다는 흐름이 나왔고요. 플러스 아까 보여드렸죠. 마이크론,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에서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샌디스크도 프리장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돌진했습니다. 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 좋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진입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미 심텍 오른 거 보셨잖아요. 얘 150% 올랐고요. 테크인 단기 170% 올랐습니다. 다음은 이 종목이죠. 자, 이 종목 당장 내일이라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미 매집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상단의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2글자 원익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 화요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원익홀딩스 어쨌든 메인 테마는 로봇이잖아요. 로봇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번 주에 중국에서 공개된 영상이거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걸어가는 모습이 시연이 됐어요. 근데 이거 진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죠. 그만큼 정교하게 움직였다. 정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다리를 뜯어보는 모습을 연출해줬어요. 막상 뜯어보니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뭐죠? 자, 로봇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10년 혹은 20년 뒤의 얘기가 아니죠. 당장 내년부터 양산이 된다라고 해요. 가장 빠를 걸로 예상되는 게 중국의 업체이고요. 사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도 내년에 좀 양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중국 업체가 가장 빠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는 로봇이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양산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매출이 발생을 하죠. 매출이 발생하면 이제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얘기죠. 매출이 나와?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죠. 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 여전히 흐름이 좋은데 원익홀딩스는 또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반도체 사이클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28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익홀딩스의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 여전히 흐름이 강하고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 안 좋았음에도 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는 여전히 추적 관찰을 할 종목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고점 시그널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죠? 큰 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뜨고 대량 거래가 나왔다. 요거는 사실 위험하죠. 개인적으로는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요런 캔들 나오잖아요. 뒤도 보지 마시고 매도하세요. 하지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요런 거 나와도 한 번은 지켜볼 수 있다. 왜냐?
원익홀딩스가 앞전에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두 번의 고점을 찍었을 때 패턴들이 이런 쌍봉 흐름으로 끝난 적도 있었고, 이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살려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원익홀딩스의 고점을 한번 대응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영상에서 좀 많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더 가져왔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제가 좀 전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는데 요거는 더 대박입니다. 최대 한 500%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종목이냐?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시면요. 자, 요 텔콘 RF제야. 요게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점상 얘도 점상이었어요. 이 무상증자 공시 나오면서 단기 330% 정도 올랐어요. 제가 왜 무상증자 얘기를 하느냐? 자, 무상증자가 테마로 가게 되면요.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상증자만 하더라도 이렇게 300%가 넘는 상승이 나오지만 테마까지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왜 테마를 언급하냐? 최근에 무상증자에 대한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무상증자하고 단기 300% 넘게 갔죠. 자, D&D 파마텍도 최근에 무상증자하고 요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종목이 많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과거에 테마의 끝판이었던 종목 HLB 바이오스텍 얘가 무상증자하고 점상 상한가 얘는 빼더라도 무려 6연상을 갔고요. 단기 1300%를 갔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이렇게 강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무상증자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표현해서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거든요. 유보율이 높으면 돈을 잘 벌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무상증자, 주주환원 정책을 보여주는 거고요. 돈을 잘 번다? 높은 확률로 대기업의 확률이 높죠. 보통 대기업의 유보율을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한번 보자면 얘는 유보율 대략 한 2000%가 안 돼요. 그닥 높지 않은 편인데, 자, 현대차 봐볼까요? 현대차의 유보율 얘는 대략 한 7200% 되네요. 꽤 높은 편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유보율이 무려 이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차트부터 한번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줄 때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거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리고 나서 고가놀이 해주죠. 이때 개인들 들어오라고 자리 준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 들어오게 되면 하락시키죠. 그러면서 밑에서 투매 물량을 받아먹는 게 바로 세력의 매집 형태이다 봐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죠. 요때 물린 개인들 나가라고 자리 준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리게 되면 이때는 심리가 발동을 하죠. 어떤 심리죠? 야, 또 물리면은 이 기간 1년이 또 물릴 수 있겠구나 라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라고 보여졌음에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하죠. 단순히 박스 쳤다고 매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래량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시작할 일만 남았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게 있죠. 바로 재료가 등장합니다. 재료가 등장하면요.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끝을 보겠다라는 뜻이고, 재료가 노출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알아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세력의 돈이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고점에서 매도해주는 그런 엑시트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테마가 끝나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자,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무슨 재료죠? 자, 무상증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자, 무상증자 종목들의 특징. 바로 유보율이 높다. 보시게 되면 무려 75,000%. 그러니까 현대차 유보율로 몇 프로였죠? 7200%였죠. 근데 얘는 그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이론적으로요.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얘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30대1도 가능하죠. 물론 이렇게도 진행이 안 되지만 유보율이 7만 프로라면 최소 5대1은 할 수 있다. 5대1 하면 몇 프로 가죠? 500%는 예상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앞전에 무상증자 진행했던 이 텔콘 RF제야. 얘가 실제로 무상증자는요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00% 갔죠. 330%.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무상증자
3대1하고 300% 갔어요. 자, 아까 끝판왕이었던 HLB 바이오스텝. 얘는 무상증자 좀 많이 하긴 했죠. 자, 얘는 8대1 했습니다. 8대1하고 대략 한 1300% 갔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대략 500%는 되다 보니까 제가 꼭 강력 추천해드린다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소액은 매수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하셔도, 자, 아까 5대1 정도 예상을 하고 5대1 하게 되면 예상 수익률이 500%. 지금 500만원이 얼마 되죠? 예, 3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1년만 묻어두시죠 라고 아니에요. 자, 얘를 보세요. 점상 상한가 상한가 6연상을 갔습니다. 단기간에 6일 동안 상한가를 6번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거고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라고, 요거는 우리 이 종목으로 대박 날 거니까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아까 종목 안내해드린다는 것처럼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오겠죠. 왜? 유보율 보셨잖아요. 유보율이 높으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무상증자 공시가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또한 테마성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강력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상 상한가 1300% 간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보율을 봤을 때 충분히 500%는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니까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뭐라고요? 우리 이 종목으로 대박 날 거니까 대박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거예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돼요.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진입이 안 돼요. 누가 이거 파나요? 안 팔지.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저점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죠? 좀 왔다 갔다 내용들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했을 텐데 모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도 많이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예, 구독이 필요하다. 예,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